자, 안녕하세요. 수학 선생님입니다. 우선 되게 오랜만에 수업을 올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간단한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에 올렸던 수업에 대해서 소리가 좀 작다라는 평이 많아서, 쌤 마이크를 구매해서 처음 이제 시도해 보는데, 연습 삼아 몇 번 해봤더니, 목소리가 훨씬 더 조금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목소리가 좀 많이 빨라서 좀 소리를 좀 천천히 해볼까는 하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좀 말이 많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빠른 배속으로 보시기도 하시니까 좀 빠른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때까지 수업을 올렸던 거는 쌤이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고 올렸었냐면 사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선생님도. 사실은 이제 등교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올린 수업들을 보시면 거의 다 개념 중심의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계약을 하시고 등교를 하시면 수학 개념에 대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고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 계약을 하고 실제로 등교 계약이 언제일지 아직 확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그냥 개념만 가지고 수업을 하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왜냐면 수학을 개념만 가지고는 잘 안 되죠. 그래서 개념을 들었을 때는 충분히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문제를 푸시면 문제가 잘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교과서나 부교재 같은 걸로 수업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확실히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고민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출문제, 여러분들 이제 치게 될 모의학력평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들이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 이때까지 보던 화면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그냥 검은 바탕에다가 선생님이 그냥 필기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기출 문제를 몇 개를 제가 편집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개념 설명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처음엔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분명히 제가 계산 중심의 수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적어도 뭐 나머지 정리나 항등식의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재미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풀이도 초반엔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게 계산하는 것이 기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이번 수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 보는 거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제 얼굴 숨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보이시죠? 우선은 이 문제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게 좋겠냐면 요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2017년 9월 1학년 학력평가라는 거 눈에 보이시죠? 네, 왜 안 보일까요? 2017년 9월 네, 색깔 잘 안 나왔죠. 자, 지금 여기 있는 거 보시면 9월달 1학년 학력평가인가 보다라고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몇 년도 시험인지도 제가 적어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뭐도 표현을 해드렸냐면 정답률, 오답률도 사실은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답을 다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거의 98,575명, 즉 10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는데 보세요. 1번에 어떻게 되죠? 95.9%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1번을 선택했다. 사실 1번이 정답이란 뜻이겠죠. 이 말은 정답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다. 그리고 문제에 보세요. 지금 몇 점짜리 문제인지 봤더니 2점 문제인 것도 눈에 보이시죠? 다시 해서 쉬운 문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모의고사 수학 시험 보게 되면 2점, 3점, 4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점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이 정도 그 정답률이라면 거의 다 맞추는 문제. 내가 정말 실수해서 틀리지 않는 이상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고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느낌이 살짝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각 문항지별 선택이 몇 퍼센트인지가 확인이 될 거고요. 주관식으로 나온 단답형 형태의 꼴로 나온 문제들은 그게 잘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3번 문제까지는 약간 쉬울 거고 4번까지도 쉽겠네요. 한 5번, 6번부터는 약간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문제 분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 문제 어떤 문제냐라고 살펴보시면
다항식의 연산 중에서도 덧셈 문제 같습니다. 자, 보세요. 문제에 뭐라고 판단되어 있느냐. a 플러스 2b의 값을 간단히 하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이는 문제 들어보시죠. 다시 말해서 뭐 같아요? 누가 봐도 그냥 덧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자, A하고 B하고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A 나와 있고요. 여기 B 나와 있네요. 다시 해서 간단히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 문제 같아요.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라는 친구를 적어봅니다. A라는 친구가 5배의 x제곱 마이너스 9배의 x 플러스 1이고요. B라는 친구 살펴봤더니 2배의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라고 표현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A, B라는 친구를 A에다가 B를 2배 한 다음에 더해보아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맞죠? 잠깐만요. A라는 친구 네모 박스 찍겠습니다. 이 네모 박스 그대로 여기 들어오면 되겠죠? 네, 그대로 들어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2배의 B, B에다가 곱하기 2를 해보아라. 네, 여기 B, 여기 계산 한번 해볼까요? 만약 이게 본 수업이었다면 저 계산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넘어갔을 텐데 사실 우리 얼굴도 못 본 사이이기 때문에 뭐 계산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 또다시 말이 되게 빨라졌는데 자, 말 빠른 거 적응을 합시다. 차라리. 자, 2배를 한번 곱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 친구 4의 x제곱에다가 플러스 6x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자, 여기 있는 친구 바로바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5x제곱이랑 4x제곱이랑 더 하겠죠. 그럼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예, 9의 x제곱인 거 눈에 보이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6x 계산하시면 얼마 같아요? 마이너스 9에 플러스 6이다? 예, 마이너스 3x라고 나올 것 같네요. 그 다음에 1이랑 마이너스 4랑 계산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마이너스 3인 것 같죠? 잠시만요. 갑자기 되게 멘붕이 왔는데, 어, 세상에나. 계산 틀렸죠? 예, 순간 잠깐 정적이 흘렀는데, 계산이 틀렸네요. 예, 어, 원래대로라면은 이거를 이때까지 푼 거를 다 날리고 다시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 원테이크로 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실수하는 것도 그냥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값다 하겠죠. 어디 틀렸을까요? 저 지금 보이네요. 여기 마이너스 4인데 여기 마이너스 4로 그대로 적어놓은 이 센스 보이시죠? 예, 분명히 뭐 하라고 했어요? 곱하기 2 하라 그랬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산 눈에 보이시죠? 마이너스 4가 아니라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합니다. 1이랑 마이너스 8이랑 하시면 계산하면 그러죠? 마이너스 3이 아니라 얼마죠? 예, 마이너스 7인 거겠죠?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 되게 민망하네요. 지금 정답률이 95.9%다. 즉, 100명 중에서 96명, 6명이 정답을 맞추는데 4명 정도가 틀릴 거다. 계산 실수하거나 진짜 바보가 돼서 갑자기 틀리지 않고서는 거진 다 맞춘다. 그런데 저처럼 하시면 틀리는 겁니다. 저 방금 틀렸어요, 이 문제. 그래서 9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이라고 살펴봤더니 예, 1번 정답이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도 무엇을 하는 문제일까를 살펴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죠? x-a는 b다를 만족시켜주는 뭘 구해라? x를 구해보아라 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x를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x-a는 b라는 녀석을 식을 약간 변형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번과 2번을 살짝 비교해 보시면 1번은 그냥 단순하게 더해봐라 라고 한 문제라면 2번은 아주 살짝 문제를 꼬아 놓은 거죠. 이 x라는 녀석을 중심으로 식을 좀 바꿔봐라 라고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친구 바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어떻게 푸실 거냐면 이렇게 풀게 나지 않을까요? x라는 친구는 무엇일까? 라고 봤더니 a 플러스 b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항식 x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x를 구한다는 거 결국 뭐 해라? a 더하기 b의 값은 무엇인가를 찾아라 라는 형태의 문제로 재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도 계산 틀리면 진짜 이거 영상 그만두고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민망합니다. 근데 우선은 정답률 봤더니 예, 지금 잠깐 차이 보이시죠? 아까 전에 살짝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전에 거의 96%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92% 정도 이거 눈에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A와 B를 더해라 라는 1번 문제에 비해서 X를 구해라고 살짝 꼬았을 뿐임에도 불구한데 거의 4%가 더 틀렸다는 거죠. 요 정도 이제 함정이나 문제 꼬아내는 정도 여러분이 충분히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바로 계산할게요. A 더하기 B니까 A라는 친구, A 플러스 B라는 친구를 구해보자. A라는 친구가 뭐냐?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라는 친구이고요.
그 다음 B라는 친구는 뭐냐라고 봤더니 3x 플러스 3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제곱합을 봤더니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2x 제곱인 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와 3x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3이랑 더하면 얼마 나오죠? 플러스 1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을 살펴봤더니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1번에 주어져 있네요. 자, 지금 분명히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습니다. 처음에 되게 재미가 없다. 기본적으로 다항식의 연산, 즉 계산 파트에서 문제가 어렵진 않다. 그래서 요 정도 지금 계속 풀고 계신다면 기본적으로 다 2번 그 2점짜리 문제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뭘 물어보는 문제일까 봤더니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럼 이 문제도 뭐 차라리 1번 정도 수준의 문제인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정답률 봤더니 중간에 좀 잘리긴 했지만 92%뭐 눈에 보이시죠? 적어도 V레고 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기필코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계산 더 해봅니다. a 플러스 b를 구하는 것이 목표구나. 그럼 a 플러스 b, a 값이 뭘까?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 b라는 녀석은 뭘까? 2x 마이너스 3이네요. 자, x제곱항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x제곱 바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에 2x니까 깔끔하게 날아가는 거 눈에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7, x제곱 마이너스 7거 눈에 보이시죠? 2번인 거 바로 눈에 보이시겠습니다. 자, 지금 1, 2, 3번까지는 다항식의 덧셈, 뺄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이제 4번에서부터 나오는 거는 이제 곱셈과 관련된 부분이죠. 아직 우리 나눗셈까지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개념 수업에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복소수까지 어느 정도 나가드렸는데 이제 문제랑 좀 같이 나갈 거라서 지금 아직 나눗셈까지 가지 않고 덧셈, 뺄셈 공부했고요. 이제 곱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거 눈에 보이시죠? x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잠깐만, 그럼 이 친구는 여기 주어져 있는 식 눈에 보이시죠? 여기 있는 식 눈에 보이시죠? 여기 있는 친구를 곱하기 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친구를 다 계산할 필요는 없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 여기 있는 친구를 잠깐 제가 스타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럼 스타라는 식은 무엇인가? 자, x 플러스 6이란 녀석에다가 그 다음에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실제로 그럼 계산을 다 할 거냐? 다 할 필요는 없죠.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궁금한 건 뭐라고요? x 제곱이라는 녀석의 개수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 녀석을 실제로 모두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전개를 할 바에야 난 x 제곱만 찾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x라는 친구 1차 항이잖아요. 그럼 뭐랑 곱해야 2차 항, 제곱항이 나오겠어요? 여기는 3x랑 친구랑 곱해야만 나오겠죠?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나오죠? 이 친구 3x 제곱이란 친구가 나올 것 같네요. 잠깐만, 또 x 제곱이 되면 뭐가 필요할까를 살펴보시면 여기 6이란 친구 눈에 보이죠? 상수항이네요. 그 다음 뭐랑 곱하면 되겠어요? 2x 제곱이란 친구랑 곱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또 제곱항이 나타날 것 같아요.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10이니까 12배 x제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계산을 다 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가 2차 시기에 관련된 부분일 것 같고 사실 3차 항도 있을 거고 이 뒤에도 막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내가 궁금하다 궁금하지 않다?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문제에서 죄송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것 자체가 제곱의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찾고 싶어하는 부분은 어디? 요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겠다. 뭐 정답 얼마인지 아시겠죠? 정답 얼마 같아요? 개수 뭐라고 써야 되겠대요? 정답은 땡땡땡 15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곱하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는 사실은 시간을 되게 줄여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우선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가? 라고 살짝만 다시 올라갈게요. 자, 지금 4번 문제 보시면 더하기 빼기 하다 곱하기 했다고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지금 문제가 3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문제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피식 웃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잠깐만, 근데 5번 문제를 살짝 보면 느낌이 살짝 달라진답니다. 왜냐면 자, 3점 문제죠. 다시 말해서 2점짜리 문제는 아니다. 문제가 좀 어려운가 보다. 왜냐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말을 읽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실 이런 문제를 보실 때는 글을 먼저 읽는 것보다는 그림이나 이런 걸 먼저 눈에 보기 편하니까 여기 있는 녀석들을 먼저 보고 출발하시는 게 좀 낫습니다. 왜냐면 뭔가 박스들이 쭉 쌓여져 있는 느낌인 것 같고요. A, B가 막 눈에 보이고요. 잠깐 조금 볼까요? 자, 여기서 서로소인 두 자연수, 서로소라는 멘트 체크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서로소다. 그 다음에 두 자연수 A, B다. 자, 우선 서로소란 말 기억하실까? 서로소란 말 무슨 말일까? 중학교 때까지 서로소란 말을 살짝 배우긴 하는데, 자, 서로소 뭘까요? 서로소. 예. 공약수가 뭐밖에 없는 거? 1밖에 없는 두 자연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말을 하죠. 예. 뭐 자세하게는 못 적겠네요. 그래서 서로소란 멘트 우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 B가 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모서리의 길이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2B인 직육면체가 있다. 잠깐만. 자, 각 모서리가 A 12개 작은 직육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부피가 얼마냐면은 잠깐만요. 요 멘트가 제일 중요한 멘트 같아요.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가 5개가 있다. 그때 뭘 구해봐라. A 플러스 2B라는 녀석의 값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바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여기 가로의 길이가 A 플러스 B라는 거죠. 네, 여기 가로의 길이고요. 세로의 길이가 A 플러스 B 아닙니까? 그 다음에 높이가 A 플러스 2B인 것 같잖아요. 잠깐만. 그럼 여기 있는 부피를 살펴봤더니, 자, 부피라고 그냥 한글로 쓸게요. 이 부피라는 친구는 A 플러스 B 곱하기 가로죠. 가로입니다. 그 다음에 또 A 플러스 B 곱하기 이 친구 뭐예요? 세로의 길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A 플러스 2B 다시 말해서 높이죠. 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했더니 부피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부피가 얼마인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이 중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부피가 150인 6개가 5개가 되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150인 게 5개가 나오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녀석을 이게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여기서 필요한 게 서로소란 개념이에요. 서로소라는 개념. 예. 서로소라는 게 뭐라고요? 공약수가 예, 1밖에 없는 것. 쉽게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것을 부피라고 할 건데 사실은 서로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감이 잡히는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뭐 하자는 문제인가 사실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주어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전개, 다시 말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 문제인지 대충 느낌이 오실 수 있습니다. 쌤, 이 계산을 무슨 수로 할까요? 방송에 적당하지 않은 말인 것 같지만 그냥 못 쓰겠어요. 방송이라서 그냥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계산을 좀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 요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는 곱셈 공식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 요 친구는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인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하자고요? A 플러스 2B라는 친구가 곱해져 있는 녀석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조금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걸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지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개 마저 해볼게요. 자, A라는 친구부터 먼저 다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 계산해 보시면 A 세제곱 플러스 2배 A 제곱의 B 플러스 A의 B 제곱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친구, 2배 B라는 친구 계산을 할 건데 순서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뒤에서부터 할게요. 보기 편하게. 자, 이 친구 계산하시면 얼마 나올까요? 2배의 B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AB랑 곱하시면 얼마 나올까요? 4배의 A의 B제곱이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A제곱이랑 곱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플러스 2배의 A제곱의 B 이렇게 표현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두 줄로 해놓은 거 계산하기 편하라고 해놓은 거 눈에 보이시죠? 자, 계산합니다. 이 친구 만약 계산하면 A세제곱 플러스 4배의 A제곱의 B 플러스 5배의 A의 B제곱 플러스 2배 B 세제곱이다 라고 보여진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우리가 부피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온 요 녀석이 부피입니다 라고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의미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가 왜 5개일까? 라는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이 문제를 푸는 거. 그 키워드를
푸는 가장 중요한 멘트가 뭐다? A와 B는 서로 소이다. 요 멘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A 세제곱, 그 다음에 A 제곱의 B, 그 다음에 A와 B 제곱, B 세제곱의 값이 다 뭐다? 같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5개 있다. 잠깐만, 5개 있단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A 세제곱 몇 개 있다? 여기 1개죠. 그다음 A 제곱이 몇 개 있죠? 4개 있죠. A의 B 제곱 몇 개 있다고요? 5개 있죠. B 세제곱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개 있는 게 뭐냐라고 살펴봤더니 A와 B 제곱이 5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발견하셔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중요한 거죠. A 곱하기 B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뭐다? 150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말해서 A 곱하기 B의 제곱이 150이라면 잠깐만, 이 15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분명히 뭐예요? 어떤 제곱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값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150의 숫자를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소인수 분해해야 되겠죠. 소인수 분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계산이 되는 거다. 사실 요 정도 150이라 사실 계산이 바로 되기는 하거든요. 바로 제곱수가 눈에 보이긴 해요. 왜냐면 딱 보면 150에 제곱수가 있다고? 5 곱하기 5가 25니까 25가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도 됩니다. 근데 바로 이해가 안 되시면 뭐 계산해봐야죠. 그냥 15 곱하기 10인 거 우선 생각하시고 15라는 친구가 3 곱하기 5고요. 그 다음에 10이라는 친구가 2 곱하기 5니까 여기 5 눈에 보이시죠? 제곱수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친구 뭐가 될 것 같아요? 6 곱하기 5의 제곱이다라는 거 눈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A라는 친구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 6이라는 친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B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B라는 친구가 뭐가 되겠어요? 5라는 친구 되겠다는 거 눈에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자, 결론입니다. A라는 친구는 6입니다. B라는 친구는 5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정답은 A 플러스 2B의 값이니까 A가 6이고요. 그 다음에 B가 5였으니까 10이니까 정답은 16이다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설명을 좀 길게 하긴 했는데 사실 확실히 이제 방송으로 하니까 확실히 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거 사실 이제 칠판에 쓰면서 훨씬 더 예쁘게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정도 문제도 보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하시냐면 쌤, 뭐 고등학교 수학 어렵다더니만 안 어렵네요. 할만한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5번도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이, 뭐 이 정도면 뭐 등교계약 안 해도 충분히 수학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 아직 다항식에 덧셈, 뺄셈, 곱셈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생각보다 문제 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려야 될 필요성이 한 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이 쉽지 않나 보다, 내가 공부 좀 해야 되나 보다 라는 문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화면이 변했죠? 예, 세상 되게 좋아졌어요. 자, 우선 이런 문제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들어요? 딱 봐도 풀기 싫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 분명히 느낌이 되게 다르죠. 우선은 여기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이셔야죠. 4점이다. 제가 초반부에 분명히 모의고사는 2점, 3점, 4점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주로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4점짜리 문제들을 보셨을 때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거 내가 갈 길이 아닌갑다. 우선은 제가 이런 문제 그림부터 먼저 보라 그랬는데 중학교 때도 보기 싫은 그림이에요. 되게 보기 싫은 그림이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이거 썼다가 다시 다 지울게요. 근데 여기서 우선 글을 읽어봅니다. 우선 정삼각형이구나. 이 정도 체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중점이다. 오케이, 중점인가 보다. 그 다음에 외접어는 또 너무 오랜만에 듣는 말인데 그 다음에 여기 길이 1하고 x라는 녀석도 나와 있긴 한데 뭐 여기 있는 친구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체크를 하실 거고. 근데 이 문제는 나름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중학교 때 수학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것만 가지고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우선 어디에 힌트가 나와 있냐면 이 친구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 목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에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눈에 보이냐면요.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을 배우고 난 다음에 뭘 배웠냐면 곱셈 공식을 배웠단 말이죠. 네, 곱셈 공식을 배웠어요. 그냥 외우자, 뭐 알아두자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곱셈 공식에서 제가 개념 말고요. 개념에 별 얘기 안 했으니까 곱셈 공식에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곱셈 공식의 문제 유형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메인 키워드는 뭐냐면 10은 뭐 숫자니까 됐고요. 이 10은 뭐 됐어. 숫자야. 그냥 필요 없어. 이겁니다. 선생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예, 요게 메인 키워드죠. 이 친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는 친구죠. 이 친구가. 왜냐면 단순하게 그냥 계산, 이제 곱하기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다양한 식의 곱셈 중에서도 곱셈 공식 중에서도 변형꼴 이렇게 약간 역수 비스무리하게 나눠서 있다 그랬죠. 이 친구를 제가 분명히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의아해 하시는 분은 개념 파트 들어가셔가지고 그 곱셈 공식에서 문제 유형 정리해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 이거 기억이 나요. 왜냐면 곱셈 공식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x 플러스 x분의 1만 준다라고 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주면 이 친구가 두 수의 합일 건데 사실 곱을 주지 않는다. 곱을 주지 않는다. 왜? 얘네들이 지금 역수 비스무리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곱은 그냥 1이다. x 곱하기 x분의 1은 그냥 1이다. 이걸 숨겨져 있다. 네, 숨긴다 그랬어요. 숨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네, 숨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보면 여기는 색깔 잠깐 바꿀게요. 요 친구를 찾는 거죠. 이 친구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쉬우려면 x 플러스 x분의 1을 찾아야 되겠지만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요 둘 중에 하나를 찾는 거예요. 예. 요거에 대한 관계식을 발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자, 그럼 이걸 무슨 수로 찾느냐라는 것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게 다 중학교 때 개념을 가지고 출발하는 녀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써놨던 것들 다 날리고요. 우선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 날려버리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했어요. 여기 주어져 있는 친구가 문제의 목표니 나는 뭘 찾아야 되는 거냐?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이면 좋아요, 사실은. 이거 아니면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 예, 요 녀석들을 찾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 그럼 이것에 대한 이 녀석을 찾는 걸 언제 찾아야 되느냐? 당연히 어디에서? 여기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찾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정삼각형이란 말 눈에 보이시죠? 잠깐만,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냐면 선생님,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자, 검은색으로 할게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다 똑같겠죠? 다 똑같을 겁니다. 왜 똑같으냐? 정삼각형이니까. 잠깐만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랐냐면 지금 평행하게 잘랐죠? 평행하게 잘랐죠? 지금 평행하게 잘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주어지는 m과 여기는 n이 뭐라 그랬죠? 중점이라고 그랬죠? 중점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길이와 여기 있는 길이가 똑같을 거고 여기 있는 길이와 여기 있는 길이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중점이라고 말했으니까. 잠깐만, 그러면 요 길이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잠깐만, 그 말인즉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라고? x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x일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x겠네요. 그렇죠? 맞네요. x의 길이가 돼버렸습니다. 왜냐면 정삼각형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쌤, 알겠어요. 이게 x인 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거를 추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정삼각형이 뭐 이렇게 좌우대칭형이라고 말하면 믿을래요. 다시 말해서 지금 가물가물 좀 하시겠지만 이렇게 반 잘라서 수선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잘랐다고 칠게요. 그럼 이 친구 완벽하게 좌우대칭형인 거 눈에 보이시죠? 좌우대칭형일 겁니다. 잠깐만, 난 이 1이라는 길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은데 선생님, 그럼 혹시요 여기는 노란색 길이가 1이라면은 혹시 요 반대편에 쭉 연결된 선을 더 추가적으로 그어서 직선을 제가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 이 길이도 혹시 1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예, 이 친구도 1이 되죠. 1이 되죠. 왜요? 완벽한 좌우대칭형이니까. 그렇죠. 쌤, 여기서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찾고 싶은 방향성은 이것이라는 거를 제가 알겠는데 사실은 뭘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보실 건데요. 자, 여기 썼던 것들 또 다시 지울 거예요. 여기서 어떤 거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어, 갑자기 요거 예. 원주각의 성질이라고 할까요?
요 부분을 접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원주각의 성질이 뭐였죠?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짤막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각의 성질이란 원이 있다. 원 되게 못 그렸어요. 그 다음에 중심각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부채꼴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여기 주어진 부채꼴의 각을 요 각을 세타라고 하자. 됐죠? 그럼 원주각이란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거 증명까지 못할 것 같네요. 원주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원 위를 여기 있는 여기 친구들을 다 우리가 원주라고 한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원주라고 하죠. 그러면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호의 부채꼴의 호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중심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원주의 점을 하나 잡고 이렇게 선을 그었다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 아니면 여기쯤 잡아서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한번 해보자. 됐죠? 아주 원주가 몇 개 나올 거다? 아니, 뭐 미친 듯이 많이 나오겠죠. 원주의 점이 몇 개인데. 됐죠? 근데 여기 어떤 성질이 있을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있는 요각, 여기 있는 요각, 여기 있는 원주각, 호의 길이가 동일하다면 이 세 개의 각은 모두 다 동일한 각을 가질 것이다. 이게 원주각의 성질이죠. 그리고 동일한 값을 가질 뿐더러 이 값들이 다 무엇이 될 거냐? 부채꼴의 중심각의 세타 절반인 2분의 세타 값들을 모두 다 가질 것이다. 이게 원주각의 성질이랍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원주각의 성질 설명을 왜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원주각을 통해서 내가 여기 이 문제에서 발견하고 싶은 건 여기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우선 문제만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 든다고요? 아, 내가 이제 수학을 포기할 때가 됐구나. 이런 느낌 살짝 드시죠? 근데 이렇게 판단하세요. 4점짜리 문제입니다. 4점짜리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하시고 이 문제를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면 원래는 안 돼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서 사실 이 문제를 접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문제풀이형 수업을 많이 저랑 해보신 게 아니라서 고등학교 수학을 너무 또 쉽다라고 오해하실까봐 쉽지 않다, 생각보다 어렵다 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 가져와 봤어요. 자, 지금 여기 노란색 빨간색 다 했던 부분 있죠? 요거 다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정리할 겁니다. 자, 다시 날리고 정리해 볼 거예요. 다시 날립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을 연장선을 그어요. 이 연장선의 길이가 얼마일 거다? 이 친구가 1이 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x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니까 이 친구도 얼마다? x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얼마가 될 거다? 이 친구도 x가 될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조선을 하나만 더 그어주시면 사실은 닮은 삼각형이 하나 등장한답니다. 쌤, 닮은 삼각형이라니요? 자, 요렇게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렇게 삼각형이 하나 나타난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파란색 삼각형이 하나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선을 이렇게 그어볼까요?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삼각형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 눈에 보이실 겁니다. 오늘 색깔 되게 안 나오네요. 이렇게 빨간색 삼각형이 나온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 두 개의 삼각형이 기본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왜 닮아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잠깐만요. 여기 A에서부터 P까지 여기 여기 원주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깔 살짝 칠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에 대해서 요 각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이랑 뭐라고요? 원주각 같습니다.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 저도 몰라요. 근데 이 노란색 이 두 개의 각의 크기가 적어도 같다는 건 알겠어요. 왜? 여기 주어져 있는 부채꼴의 호에서부터 원주까지 가기 때문에 이 각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색깔 칠해줄게요. 잘 보이게. 이렇게 표현해. 이 각이 뭐라고요? 같은 각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다는 거죠. 됐죠? 잠깐만요. 오, 쌤. 그럼 더군다나 거기다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빨간색에서 보는 이 각과 색깔 칠할게요. 빨간색에서 보는 이 각과 그 다음에 파란색에서 보는 이 각이 또 같은 각인 것 같아요. 색깔 왜 이렇게 안 나올 거야 오늘? 예. 색깔이 안 나오네요. 나오라 색깔. 요렇게 할게요. 요각이라고 할게요. 색깔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요 각이 서로 같은 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각은 왜 같은 각이냐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왜 같아요? 맞꼭지각이란 말 기억나세요? 맞꼭지각이라서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 두 개 삼각형은 뭐라고요? 문제 너무 어려운 거 가져왔네요, 선생님이. AA 닮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각 두 개가 같으니까.
다시 말해서 파란색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좀 길어 보이는 거, 짧아 보이는 거니까. 어, 지금 요렇게 긴 변이랑 짧은 변 됐죠? 그 다음에 빨간색에서 요 긴 변이랑 짧은 변 서로 맞닿아 있고 닮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색깔로 처리해 드릴게요. 자, 파란 삼각형의 느낌에서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이 파란 삼각형에서 살펴보시면 긴 변의 길이가 뭐냐? 1 플러스 x가 있죠.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짧은 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빨간 삼각형에서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긴 변의 길이는 x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짧은 변의 길이는 1일 겁니다. 근데 얘네들의 두 개의 닮은 비가 성립하겠죠. 이 두 개 삼각형이 닮았으니까. 됐죠? 밑에다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림 안 보고 하실 수 있을까? 살짝만 올릴게요. 이 정도만 올릴게요. 자,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제 여기까지는 중학교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요 녀석을 찾았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고등학교로 넘어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깔 살짝 넣어드릴게요. 자, 파란색 삼각형 1 플러스 x 대 x라는 친구는 빨간색 삼각형에서의 x 대 1과 동일한 값을 가질 거다. 왜냐면 두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내항과 외항의 곱에 따른 성질에 따라서 어떤 성질이 서로 발생할 거냐라고 봤더니 x 제곱이라는 친구는 x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잠깐만요. 쌤 여기서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까지 나왔죠? 사실 요 문제는 자, 요거 박스 쳐놓으세요. 박스 쳐놓으세요. 이 문제 약간 확실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 목표가 뭐였었냐면 이런 거였잖아요. x 플러스 x분의 1이나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찾자. 요게 나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겨우겨우 중학교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거거든요. 쌤, 이거랑 도대체 무슨 연결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숨겨놓은 거예요. 한 번 더 숨겨놓은 겁니다. 뭘 숨겼다? 이 주어진 식에다가 뭘 하자? 나누기 x를 하는 순간 뭐가 눈에 보일 거다. 여기 위에 있는 내가 찾고자 하는 목표가 보일 겁니다. 쌤, 정말요? 라고 했더니, 자, 나누기 x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살짝 돌릴게요. 이제 그림 사라집니다. 이제 숫자밖에 안 남아요. 자, 나눴으니까 x,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x분의 1은 0이라고 등장하는 식이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식이 눈에 보일 겁니다. 됐죠? 잠깐만,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을 알고 있었으니까 쌤, 이거 그러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이 뭐다? 1이다. 예, 요 친구를 찾아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방향성을 알고 계셔야만 문제를 출발할 수 있어요. 자, 그림 다 날아간다 이제. 자, 다시 한번 이제 너무 문제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를 수 있는데 문제에서 뭐 요구했던 건 뭐냐면 퀘스천이 뭐였냐? 10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을 찾는 것이 나의 문제 목표였어요. 요게 문제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조건, x 마이너스 x분의 1은 1이다라는 게 1번 조건인 거죠. 그럼 난 두 번째 조건을 바로 발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조건 뭐라고요? 두 수의 차잖아요. 여기는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게 두 수의 차가 1입니다라고 알고 있다고 했죠? 그럼 난 뭐도 발견했다? 두 수의 곱이 얼마인지도 당연히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x 곱하기 x분의 1이 얼마일까요? 당연히 1이겠죠. 뭐 이게 뭐 서로 역수인 거 곱했는데 다를 리가 있나? 그러면 난 당연히 뭘 찾을 수 있겠어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을 당연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자, 여기 가져와 볼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친구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친구를 제곱한 다음에 뭐 할까? 플러스 2를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맞잖아요. 쌤, 왜 플러스 1을 할까요? 네, 이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얼마였어요? 1이었죠. 1 제곱해봤자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이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이 친구 3인 겁니다. 됐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네모 박스 값이 얼마라고요? 이 네모 박스 값이 3인 거죠. 네. 그럼 결국에 3에다가 10 곱하면 정답은 얼마일까? 정답은 30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요 부분이 사실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요 부분이 고등학교 과정이고 이 조건을 찾아내기 위한 여기는 요 조건을 찾아내기 위한 거는 사실 중학교 때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거는 사실 요런 2차식이 나온다면은 요 녀석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리면 돼요. 이건 유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 조건을 찾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고등학교에서 곱셈 공식의 문제 유형과 관련된 문제긴 한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전 단계가 상당히 복잡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고등학교 과정을 못해서 어려웠다기보다는 중학교 과정이 아직 좀 부족하구나. 아니면 활용력이 좀 떨어지는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 수업 치고 상당히 수업이 좀 길었어요. 자, 얼굴 다시 보여드려야 되겠다. 제 수업 치고 상당히 좀 수업 길었죠. 왜냐면은 개념은 짧게 짧게 끊어가지고 여러분 들을 수 좀 필요한 부분만 들을 수 있도록 짧게 짧게 끊어서 했는데 문제 풀이를 하거나 유형을 설명할 때에는 한 번에 쭉 같이 한 번에 묶어서 듣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한 문제를 풀이해봤는데 덧셈 뺄셈 곱셈만 풀이하다 보면 너무 쉽게 오해하실까봐 너무 쉽잖아 이거 뭐 공부 안 해도 되잖아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도 수학의 다른 개념들과 결합하면 충분히 어려워질 수 있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다음 문제 풀이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부분, 왜냐면 이제 나눗셈, 그리고 나머지 정리를 들어가는 순간, 조리제법 같은 거 들어가는 순간부터 조금 더 문제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 풀면서 여러분들 개념 정리 다시 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